자, 성념색체에 의한 유전까지 들어왔습니다. 5단원 마지막 파트로 들어왔고요. 여기만 공부하고 나면 5단원 끝납니다. 생명과학 파트 끝나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적응해 가고 익숙해지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자, 성념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서 반성유전이라고 있어요.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그 유전형질이 유전이 될 건데 어떤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유전병이 남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다른 유전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유전 말고 비슷한 것 중에 한성유전이라고 했어요. 한성유전도 성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로 인해서 유전병이 발현이 될 건데요. 한성유전이라고 하면 한성유전, 요 한성유전은 한 가지 성별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을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남자는 XY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유전병은 Y 염색체에 들어있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자는 XX라서 Y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유전도 있다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면 이모증이라고 있어요. 이모증, 귀에서 털이 길게 자라는 거 이모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성유전, 그 다음에 반성유전을 우리 지금부터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남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차이가 있고 이 유전은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빈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남녀 적어놨네요. 남녀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른 유전. 자, 어떻게 다른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자, 우열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자에서 우열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어. 우열관계에서 이제 이 유전병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볼게요. 저기 상염색체에서는 라지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저겁니다.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무조건 x 프라임, xy 뭐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가 나와 있어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xy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라는 거야? 그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우열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X염색체에 유전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Y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건 한성유전이라고 그랬지. X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X와 X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는 여자죠. 그쵸? XX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자, X하고 X 프라임 중에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 X가 우성. 됐나요? 정상이 우성이고요. 얘가 유전병인데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야. 그럼 여자 중에서 XX는 정상이고요. X 프라임 얘도 정상이고 X 프라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얘만 유전병이 발현되고 나머지 두 개는 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성유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생명이 있어요. 정록생명이라고 해서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정록생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우병이 있어요. 자, 정록생명과 혈우병 중에서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록생명이고 학교에서 아마 혈우병을 설명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복중사산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혈우병은 잘 안 다룹니다. 만약에 다룬다면 그때는 쌤한테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알았죠? 자, 정록생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라고 적어놨어. 남자는 뭐죠? 염색체가 XY죠? Y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남자입니다. 그죠? 이 남자인데 정상이 아니고 X 만약에 프라임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XY거나 X 프라임 Y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는 경우가 조금 많죠. 여자는 X가 있을 수 있고 X 프라임이 있을 수 있고 X 프라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X 프라임 X는 없어요. X 프라임 X는 없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할 거야. X 프라임. 됐죠? X 프라임 X는 없다. 이렇게 하나만.
자, 이 상태에서 정상을 찾아보겠습니다. X, Y,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그 염색체가 X에 올라타 있다고 했는데 X에 그 염색체가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정상이야. 얘는 뭡니까? 여기 XX예요.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 프라임 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남자는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얘는 뭡니까? X 프라임.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 프라임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어.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정상이야. 어떻게? 자, 우열 관계를 봤을 때 X와 X 프라임 중에서 누가 우성이라는 거야? 정상 유전인자. 얘가 우성이라는 거야. 얘가 유전병이라고 보면 자, 그럼 얘는 뭐라는 겁니까? 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인데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보인자라고 불러요. 보유하고 있다. 뭐를?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죠. X'Y 얘 생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얘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명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자, 확률을 보겠습니다. 남녀가 발현 빈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남자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절반이에요. 50%입니다. 남자 중에서는 50%가 생명, 그리고 생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사람이 전체 우리 남자 인구 중에서 50%가 생명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치? 생명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모든 인구를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분명히. 자, 다음 볼게요. 여자는 3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30, 한 3%쯤 된단 말이야. 이렇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명이 발현되는 빈도가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반성 유전이라고 한다. 자,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인자는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에 올라가 있다. 그쵸? X와 X 프라임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X가 우성이다. 그치? 그래서 X 프라임 이거 뭐라고 부른다? 보인자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반성 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생명을 가지고 가계도를 만들어 봐야 돼. 자, 누구랑 교배를 했을 때 어떤 형질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퍼넷사각형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까지 해볼 거예요. 요거 하고 나면은 5단원 정말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부모 유전자형에 따른 자손의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파트 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빠고요. 당연히 아빠겠죠. XY니까요. 그렇죠. 적을까?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적을까? 엄마, 어머니라고? 아니야. 아빠, 엄마라고 합시다. 자, 아빠와 엄마를 보겠습니다. 아빠의 생식세포 아빠는 성염색체 구성이 XY로 되어 있죠.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거야. 감수 분열을 하겠죠. 생식세포 분열을 할 건데 그러면은 몇 종류가 나올 수가 있나?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뭐랑 뭐가 나오나? X가 나올 수 있고요. Y가 나올 수 있겠네요. 각각 하나하나씩 XY가 분열해갖고 X가 나오거나 혹은 Y가 나오거나 두 개였으니까 한 개만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보인자네요. 이 뭐라고 불러요? 이거 보인자라고 불러요. 현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X 혹은 X 프라임 이렇게 두 가지 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퍼넷사각형 먼저 하겠습니다. 아빠부터 적어볼게요.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갈라져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X, Y 이거 아빠 거죠. 엄마는 X 프라임. 이제 교배를 해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X 원래 딸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X, Y 원래 남자네요. 얘는 X 프라임 보인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 Y 나왔습니다. 적을까요? 여기서 XX 그 다음에 X 프라임 X 프라임 Y가 나왔단 말이죠. 자, 됐나요? 요 중에서 남자는 어디 있나? 남자를 살펴보자. 여기 남자 남 여기는 여 일단 남자가 나올 확률, 여자가 나올 확률은 무조건 반반인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자녀 중에서 생명은 몇 명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얘밖에 없다. X 프라임 Y 그쵸? 한 명입니다.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몇 프로입니까?
25%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아들 중에서 생명은 몇 명입니까?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은 총 여기 2명이죠. 2명이기 때문에 2명 중에서 1명이라서 2분의 1이에요. 50%가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들 중에서 생명과 생명인 아들을 물어보는 거는 완전 다른 거야. 생명인 아들은 전체 중에서 생명인 아들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명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들 중에 생명은 아들 중에서, 아들이 둘이죠. 아들이 나올 확률이 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몇 프로입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인 딸이 나올, 딸 어딨어? 딸은 생명이 없어요. 됐습니까? 딸은 생명인 딸은 없기 때문에 0이죠. 0%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부모 유전자형에 따른 자손의 유전자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퍼레스 아kiem 그려가지고 몇 개 중에 몇 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자, 넘어간 줄 알았죠?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전에 봤던 거는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생명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아빠가 생명부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자녀 중 생명, 아들 중 생명, 생명인 아들, 생명인 딸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자. 자, 아빠의 성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내려올 때, 자, X 프라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있고, X 프라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퍼레스 학형으로 쌤 바로 하겠습니다. 남자입니다. X 프라임하고 Y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X 프라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합쳐볼게요. 여기 첫 번째 X 프라임 나왔죠. 그 다음에 X 프라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Y고요. 여기는 X 프라임 Y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확률 계산해 볼게요. 자, 자녀 중에 생명이 지금 몇 명인지 살펴야 돼. 자, 생명. 요거 생명입니다. 딸이 생명이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생명입니다. 아들도 생명이네요. 딸도 생명, 아들도 생명입니다. 자, 여기서 자녀 중에 생명은 2명이야.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이니까 4분의 1로 가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50%가 되겠습니다. 아들 중에서 생명은 둘 중에서 한 명만 생명이네요. 얘는 그러면 똑같아. 2분의 1이니까 50%인 것은 똑같습니다. 자, 생명인 아들 몇 명입니까? 전체 중에 4분의 1이죠. 4명 중에서 한 명만 4분의 1 해서 25% 나올 수가 있고, 생명인 딸 전체 중에 4명 중에서 생명인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도 25%라고 볼 수가 있겠다. 딸 중에 생명은 몇 명이야? 딸 중에 생명. 딸은 2명이거든? 2명 중에 1명이니까 이것도 50%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됐나요? 요 유형이 교과서에도 실려있고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안 적었네, 저기. 요 적자. 네, 그러면 여기 X 프라임, X 프라임, X, Y, X 프라임, Y 됐죠? 둘은 여자, 둘은 남자. 그쵸? 여자 중에서 한 명이 생명, 남자 중에서 한 명이 생명. 전체 중에서는 2명이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정록생명의 가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 XY, XX, 남자는 XY, 여자는 XX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약간 헷갈리는 것들,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 나머지 싹 다 적을 수 있는 것들,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자부터 볼게요. 자, 정상 남자는 그냥 네모. 정상 여자는 동그라미, 생명 남자는 빗금친 네모, 생명 여자는 빗금친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정상 남자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거는 X, Y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됐습니까? 이거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됐어요? 2번 냅둘게요, 일단. 그 다음에 3번 이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 3번 뭐죠? 생명이죠. 지금 생명은 남자이기 때문에 얘는 X 프라임 Y예요. 정해져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5번, 2번하고 4번하고 5번, 2번, 4번, 5번, 7번 이렇게 4개는 정상인데 XX인지 X 프라임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게 좀 이따 먼저 하고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명확한 것들을 조금만 더 구해보자는 거예요. 볼게요. 찾았어. 6번 볼게요. 남자인데 생명입니다. 무조건 이거죠. X 프라임
Y입니다. 됐죠? 8번입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8번은 생명인 여자예요. 정해져 있어. X 프라임, X 프라임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생명인데 남자네요. X 프라임, Y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적을 수 있는 것들 싹 다 적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야 돼. 여자인데 여자 2번, 4번, 5번, 7번 이렇게 4개가 XX인지 혹은 XX 프라임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2번을 찾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6번이 필요합니다. 자, 6번을 자세히 보니까 6번은 Y를 갖고 있죠?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Y를 받아야 돼? 이 Y는 아빠 1번한테서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X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X 프라임은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무조건 여기서 받은 거야. 알겠어? 엄마한테서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럼 2번은 뭐가 되겠어?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Y는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엄마 2번은 X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찾았어. 됐나요?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일단 4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8번과 7번과 8번이 필요한데 8번으로 보는 게 명확합니다. 8번은 X 프라임, X 프라임이잖아. 그죠? 아빠한테 뭐 받았어요? 아빠한테 X 프라임 하나 받았어. 그렇지? 엄마한테 뭐 받았어? X 프라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엄마는 X 프라임 하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근데 정상이잖아. X 프라임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더 찾았고 4번 더 찾았습니다. 7번 한번 찾아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 9번이죠. 9번이 아빠 6번한테 뭐를 받았어? Y를 받았어. 됐나요? 자, 그러면 엄마한테 뭐 받아야 돼? 이거 X 프라임 누구한테 받은 거야? 7번한테 받은 거야. 됐나요? 7번. 그러면 7번은 X 프라임 가지고 있고 정상이니까 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을 보니까 이게 헷갈려. 5번은 정확히 하지 않아요. 물음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아빠한테, 여자니까 아빠한테 뭐 받았겠어? 당연히 X 받았겠죠? X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X 프라임이야. 그지? 자, 근데 엄마도 정상이에요. 얘는 엄마한테 XX를 받았는지, X 프라임을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XX인지, X 프라임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로 놔둬야 됩니다. 자, 얘가 XX인지 XX 프라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나와봐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록생명에서의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요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9번 있죠? 9번 얘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생명유전자, 요거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이게 9번에 엄마, 아빠, 6번, 7번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엄마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 중에서 이 생명유전자 X 프라임은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빠를 봅시다. 아빠한테 얘 뭐 받았어? Y 받았어요. 그쵸? 엄마한테 뭐 받았어? X 프라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9번이 갖고 있는 요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일단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요. 7번이 갖고 있는 X 프라임 있죠? 이거는 또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아빠는 뭐밖에 없어? 7번의 아빠는 3번이고요. 7번의 엄마는 4번입니다. 자, 7번의 X 프라임은 어디서 왔었어야 되냐면 3번을 봐봐. 3번은 X 프라임밖에 안 갖고 있어. Y하고 X 프라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딸이야. 그치? 얘가 딸이 나오려면 아빠가 얘한테 이 7번한테 X를 줘야 되는데 X 프라임 밖에 없네? 봐봐.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 프라임은 3번한테서 갖고 온 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누구한테서 갖고 왔어? 요 4번한테서 갖고 왔겠네. 그래서 9번이 갖고 있는 요 X 프라임은 3번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으로 내려왔고요. 7번에서 9번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9번이 남자죠. 요 남자가 갖고 있는 생명 유전인자는 엄마와 외할머니 댁에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외할아버지한테서 왔겠지, 결국은.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3번과 7번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9번으로 도착했다까지 보면은 정록생명의 가계도 분석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유형을 많이 파악을 해봐야 돼. 그치?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재밌어요. 해보면.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 다음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이거는 진짜 별표 꼭 기억하고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럼 진짜 편해요. 잘 볼게요. 자,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엄마가 생명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자, 엄마가 생명이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겠죠. 아빠는 생명이 아니니까 XY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얘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뭐 받아왔겠어요? Y? 아빠한테 받아왔겠죠. 엄마한테 뭐밖에 받아올 수 없어? X 프라임 O, X 프라임 O? 그럼 뭐냐? X 프라임 Y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아들은 뭡니까? 무조건 100% 생명이야. 알았어? 특이하죠? 신기하죠? 자,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아들은 뭘 수밖에 없어?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 근데 아들이 지금 생명이야. 그러면 100% 엄마한테서 이 유전인자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 거 있어. 딸이 생명이잖아. 자, 딸이 생명이야. 그러면 얘는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금 뭐야? 정상이야. 엄마는 X 프라임이겠지. 왜? 여기 있는 X 프라임을 딸한테 하나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X 프라임 Y. 아빠 뭐예요? 아빠 지금 생명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나와요. 딸이 생명이잖아. 그러면 아빠는 100% 뭐야? 아빠는 100% 생명이야. 알았어? 자, 딸이 생명이야. 그러면 아빠가 100%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생명이야. 딸이야. 딸인데 딸이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아빠가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말 유감입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딸이 생명일 때 아빠가 생명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더글로리에 나왔어요. 예솔이가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하도영이었죠? 예솔이 아빠가 하도영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누가 생명이었어? 전재준이 생명이었거든. 그치? 됐나요? 야,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100% 생명이다. 두 번째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징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요 두 가지 특징을 알고 있으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다섯 번째 넘어왔습니다. 상염색체 유전 플러스 성염색체 유전.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 이때 뭘 물어보냐면 A형이면서 생명인 아들은 나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혹은 몇 분의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 다 해보면 됩니다. 둘 다 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돼요. 끝나요. 자, 볼게요. 아빠가 XY고요. 엄마가 X 프라임입니다. 자, 그러면 퍼네스학형 만들 수가 있겠지. 자, 아빠 보자. 아빠는 X Y고요. 엄마는 X 프라임이네. 그러면 여기 XX 여자, XY 남자. 여기는 X 프라임 보인자, X 프라임 Y. 됐죠? 자, 두 번째 이거 AO하고 BO 있습니다. AO형, 여기 BO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자. AB 먼저 AB 나오고요. 그 다음에 BO 나왔고 AO 나왔고 OO 나왔네요. 자, 질문이 뭐였어? A형이면서 A형 찾아볼게요. A형 어디 있어? 요거 하나밖에 없다. A형 하나죠. 그 다음에 생명인 아들. 아들 중에 생명이 아니라 생명인 아들입니다. 생명인 아들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4분의 1입니다. 곱하기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4개 중에 하나야. 4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6분의 1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 16분의 1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 이렇게는 안 나와. 그냥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유형들 많이 파악하다 보면 요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5단원 내용 전부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